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당 대표는 대통령 부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대모사에서 그런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을 했는데 어제 뭐 굉장히 좀 저도 기다렸다가 좀 뭐 라이브로 본 건 아니고 나중에 유튜브로 봤어요. 유튜브로 봤는데 유시민 작가가 MBC 라디오에 방송 출연했더라고요. 출연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 진행자가 이분이신지도 몰랐어. 조승원 기자인데 저는 이분의 유튜브를 되게 즐겨봤었거든요. 왜냐면 술과 관련한 그러니까 위스키와 관련한 네. 그분이 왜 일사이프 뭐 그런 거 나오시던구나. 예, 맞아요. 원래 저기 주류학계론이 아니라 맞아 뭐 있어요. 개인 채널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예, 이분이 위스키 역사라든지 이런 걸 네. 굉장히 좀 뭐 술에 대한 걸 좀 재밌게 잘 풀어주셔가지고 그 유튜버를 좀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왜 이분이 왜 여기 앉아 계셨을까? 어저께 처음 알았네요, 저도. 근데 하여튼 뭐 그 어제 나와서 하신 말씀이 누가 당 대표가 돼도 그 사람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영상이 있죠. 그러니까 이따 한번 볼 텐데 그리고 필패론, 어물전, 썩었네, 뭐 너무 센 발언 아니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어저께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영상을 통해서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대통령이 해온 방식으로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구해주고 그러니까 검찰 독재에서 이제 정치인 이재명을 구해줬던 국민들의 요구, 지지층의 소망 이런 것들에 어긋나면서 자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진영을 혼돈에 몰아넣고 그리고 스스로도 성공하지 못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통합의 정치, 그 좌우의 통합 네. 이런 거를 이루지 못한 채 이제 시도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누가 당대표가 되어도 그 사람이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에요. 그 점을 대통령이 인정하고 누가 되더라도 직업 공무원들하고 호흡 맞춰서 하듯이 네. 하면은 아무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만남을 요청한다면 응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저는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네. 만날 생각이 없어. 단단히 삐져 계시네요. 만나자고 하면 근데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은 저러면 만나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는 공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비공개적으로도 아마 만나자고 아마 요청이 갔을 수도 있어요. 원래 이재명 대통령은 예전에 민주당에 있을 때도 보면 자신의 근데 그게 진심은 아니야. 그냥 근데 겉으로라도 그렇게 해요. 심지어 정치인이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한테 욕하는 사람도 방송국에서 보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인사는 해요. 서정욱 변호사님한테도 막 그렇게 인사 아니 반갑게 근데 보통 해줬다고. 인사는 하지 않아요? 다?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대통령이 되면 굳이 자기가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통령 되게 전화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누구한테 전화했다고 그랬지? 되게 본인하고 정치적인 뜻이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규재 씨나 조갑재 씨나 이런 사람들을 다 연락을 해서 만나고 그게 어찌 보면 진심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근데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거 노력한다. 어떤 중도 확장, 보수에 있는 인사들도 나는 이렇게 만난다. 이걸 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저께 유시민 씨의 방송 혹시 보셨나요? 아니면 뭐 뉴스로만 접하셨는지? 뉴스로만 접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유시민 작가님이 좋아하는 내재적인 접근 이런 내재적 걸로 접근. 한번 유시민 작가님한테 내재적인 접근을 네. 해보면 오늘 이번 발언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이어져 온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좀 이런 공세적인 발언 그 내용의 근본이 뭐냐면 이번에도 결국 나왔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너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네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가 저는 근본에 깔려 있다라고 봐요. 근데 사실 본인들이 어떤 민주당 지지층 전체를 대변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의 정서 속에서는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 집단은 본인과 본인이 속해 있는 그 몇몇 흔히 얘기하는 586 운동권 그룹들이 이끌어 나가는 곳이지 네. 너희들이 무슨 너희들의 의견이 있다고 우리가 받아주고 이런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비틀린 계급 의식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 비틀린 계급 의식이 너무 강고하다 보니까 네. 어쨌든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직 임기도 많이 남았잖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이 센 사람인데도 음. 조금 자기보다 낮게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그러니까 얕잡아 본다. 예, 얕잡아 보던 근데 사람이 제일 화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얕잡아 놓는 사람한테 밀리고 자기가 무시당하고 이랬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네가 대통령이 된 건 우리가 만들어준 거고. 방금도 얘기하잖아요. 네. 검찰이 이렇게 하는 거에서 우리가 지켜주고 네. 우리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준 건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 이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 마지막에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 않겠다. 네. 라고 얘기하신 대로 삐진 거죠. 아하.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제 너 대통령 됐다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저번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어물점 발언, 썩은 내 발언 이런 게 나왔을 때 저는 이게 절명 선언이라 그랬어요.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끊겼다지만 네. 이재명을 절명시키겠다. 이재명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저는 사실 선언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 투쟁이 원래 더 증오가 차고 더 심해지는 거는 맞지만 그렇죠. 반대로 내부 투쟁이기 때문에 언어의 정제성이 보통 있어요. 내부의 개파 싸움에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걸 이미 놔버린 거잖아요. 아. 이거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을 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 바깥에서 보는 저 입장에서 그냥 웃기고 재밌죠. 근데 짧게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최근에 유시민 작가의 행보 덕분에 좀 편해진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제가 이제 흔히 요즘 방송들이 약간 좌파 우파 좀 나눠져 있잖아요. 네. 이게 좀 좌파 측 방송에서 저를 부르면 네. 보통 주제가 뭐냐면 네. 2030이 도대체 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느냐 이게 네. 주제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하는데 보통 잘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은 왜 자기들을 지지 안 받는지 모르고 너네 20, 30대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분 이러고 나서 좀 편해졌어요. 유시민 씨가 네. 지금 이재명한테 말하듯이 20, 30대한테 몇 년째 얘기를 해왔다. 아. 그러면 당신 생각하시기에 20, 30대가 유시민 작가가 속해 있는 정치집단 지지하겠냐? 네. 그럼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은 맞네요. 이래서 대화를 하기가 좀 편해진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완전 개딸이라고 내가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개혁 중요하죠. 그래서 어제 내가 궁금한 거예요. 저녁 때 갑자기 우리 어머니는 그러면 김민석을 지지하실까, 정청래를 지지하실까 물어봤거든요. 김민석을 지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유시민 작가 엄청 욕하고 계시겠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발언이나 최근에 어떤 유시민 작가의 발언, 우리 신조 대변인? 아니 유시민 전 장관의 말씀이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 당대표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라든지 네. 이대로 가면 권력이 필패한다든지 권력론에 대해서 네. 원론적이고 국민 상식에 지극히 부합하는 말씀인데 그러한 지극히 부합하는 논리를 뭘로 뒷받침하느냐. 네.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제대로 완수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 지지층들이 다 달아날 것이다. 이러한 주요 논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 뭐냐면 결국에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야 된다. 거기와도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근데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것이 과연 대다수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염원일까라는 점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유시민 전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당시에 눈물을 흘렸죠. 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검찰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라는 본인들의 피해 의식은 알고 있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꾸 이 현실 정치 지금 돌아가신 지도 10몇 년이 지났는데 네. 자꾸 현실 정치에 대입을 하면서 일반 서민들이 더 피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초래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좋아할까요?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늘에서 울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유시민 전 장관과 민주당 강경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노무현을 팔아가면서 보안 수사권도 없애고 검찰 개혁을 완수하자라고 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늘에서 진짜 울고 계실 거예요. 네. 내가 꿈꾸던 세상은 이런 게 아니라 네. 정말 힘없는 서민들, 힘없이 피해받는 선량한 국민들이 없어야 된다라는 일념 하나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고 대통령이 된 것인데 내 유훈과는 반대로 가는 이 정치 이익 집단들을 보면서 얼마나 분개하시겠습니까? 노무현 정신을 기르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하지만 뭐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신데 그 원론적인 말씀을 그 뒷받침하고 그 주장의 합리화를 위해서 내거는 이러한 이야기들 논리 자체가 국민들의 삶과 너무나도 동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권현석 소장한테 이걸 여쭤볼게요. 그럼 지금 민주당에서는 유시민 작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냐? 좀 자중해라. 내부적으로 굉장히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민주당에서도요. 특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소위 지금 전당대회 시즌이니까 김민석 후보를 좀 지지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유시민 작가의 진짜 속마음은 공소 취소에 대한 경고다. 이런 분석이 오늘 아침 라디오나 여러 부분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작가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도전, 네. 그 다음에
어떤 공소 취소 이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느끼기에 제 개인적인 느낌은 뭐냐면 유시민 작가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라는 거 이분은 완벽한 진영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중도 확장을 하고 그런 와중에 어떤 연임과 공소 취소를 하게 되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이 필패할 것이다. 이걸 걱정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근데 저는 만약에 그런 그것 때문에 공소 취소를 하면 그 당의 어떤 총선과 대선을 필패할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말이 강해지신다라고 한다면 유시민 작가가 굉장히 공동체에 뭔가 애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 저는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아니요, 않거든요. 공동체에 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진보 진영이 정권에 있는 거에 대한 네네. 우려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제가 판단한 유시민 작가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된 사람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곽상원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본인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관련된 사업을 여러 가지 지시를 한 게 있는데 그게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행된 사업들이 다 뭐였냐? 유시민과 관련된 사업들만 됐어.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돼버린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어떤 진영에 대한 그리고 진영의 걱정에 대한 그런 결과물이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유시민 작가 말이 왜 지금 네. 하필 이렇게 말이 세지느냐 보면 지금 전당대회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를 굉장히 민주당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고 이 전환점에서 본인이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 어떤 권력을 잡지 못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그 강한 권력 의지가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요. 유시민 작가 그 발언을 보세요. 보면은요. 누구를 건드리고 있나. 그러니까 그동안의 강성 지지층들 있잖아요. 민주당에 네. 진짜 찐 지지 옛날부터 있었던 네.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할 법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시민 작가는 하고 싶은 말은 이재명 대통령 너 더 이상 이제 권력 휘두르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저는 요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네. 나대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본인께서 좀 그러시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점점 세지는 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스스로도 좀 초조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유시민 작가께서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 집단 내 영향력이 굉장히 센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굉장히 강하죠. 그럼요. 근데 예전만 못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강하지만 본인께서 본인의 자아 속에 있는 본인의 모습과 지금 본인이 행사하고 있는 영향력에 네. 간격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사람이 보통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 세게 나오는 모습이 많거든요. 저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 역할 끼치실 수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모르겠네요. 5년 뒤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뭐 유시민과 소위 말하는 영역 척법 평론가들과의 거의 일기토예요. 거의 일대다의 어떤 지금 왜 그러냐면 오늘 뭐 최근에 나온 소위 말하는 민주당 쪽의 척법 영역 평론가들은 이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엄청 그 축소 해석을 하거든요. 별거 아니다. 별로 이제는 뭐 유시민 이제 말빨 다 떨어졌다. 그다음에 말의 영향력이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